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상완골 밑에 있는 전완부인 노뼈, 그리고 잡뼈, 구용어로는 요골, 척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신용어로 최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팔꿈치 관절을 이루고 있는 이 상완골의 원위부터 잠깐 보자면 요 부분을 우리가 도르래라고 불렀었고요. 요 부분을 우리가 작은 머리 카피테이트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파여져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갈고리 돌기, 이 척골의 갈고리 돌기와 만나는 갈고리 오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노뼈 머리와 만나는 이제 노뼈 오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랑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대칭적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자면 이 척골에서 이 앞쪽에 보이는 요 부분, 좌뼈에서 이 튀어나온 요 부분 보이실까요? 요 부분이 이제 갈고리 돌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를 이렇게 접었을 때 이 갈고리 오목과 만나면서 이제 팔꿈치가 더 이상 플렉션 되지 않게, 과도하게 플렉션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노뼈 머리 또한 이게 노뼈 오목과 만나서 팔이 잠기게끔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책에는 많은 부분이 이 엘보의 플렉션, 이 동작 자체가 엔드필, 끝 느낌이 소프트하다, 근육과 근육이 맞닿아서 소프트하다라고 많이 표현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근육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끼리 맞닿는 느낌이 아니라 이 뼈끼리 맞닿는 느낌인 단단한 느낌이 하드한 느낌이 많이 난다. 라고 요즘은 다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한 느낌과 단단한 느낌 둘 다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근육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한 느낌, 좀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단한 느낌, 하드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르래랑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옆으로 보면 조금 편한데 이렇게 보면 이 척골과 이렇게 만나져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 이 척골을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도르래는 볼록한 모양이었죠. 그 볼록한 모양을 담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한 모양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오목한 모양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도르래 페임이라고 부릅니다. 도르래 페임. 도르래를 만나기 위해서 패여 있는 곳이다 해서 도르래 페임이라 부르고 이제 도르래가 영어로는 트로첼리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트로첼리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제 트로첼리아 노치, 트로첼러 노치, 노치가 페임을 뜻하거든요. 노치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르래를 위해서 패여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꿈치의 움직임,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이 관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뒤에서 보자면 이 뒤쪽에 우리가 지난번 상완골을 배웠을 때 여기가 팔꿈치뼈 머리 오목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푹 패여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 팔꿈치뼈 머리 오목이 있으면 팔꿈치뼈 머리 돌기가 있겠죠. 그래서 척골 부분에 이 돌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최대한 익스텐션 폈을 때 뒤에서 팔꿈치가 잠기게끔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분리해서 보면 이렇게 팔꿈치뼈 머리 돌기가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팔꿈치뼈 머리 오목이 이렇게 만나서 팔꿈치가 잠기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뼈 부분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노뼈 머리가 성완골의 작은 머리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관절에서 나오는 동작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외, 회내 동작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축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면서 위에서 봤을 때 축 돌림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위에서 뼈를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축이 이 가운데로 쏙 들어가는 수평면에서 수직축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축 돌림이 요 방향으로 일어나거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빨간 방향으로 안쪽으로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손목에서는 프로네이션, 회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바깥쪽 파란색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회외, 그러니까 슈피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축 돌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그 우리 상완골의 작은 머리 자체가 카피테이트 자체가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볼록한 면을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 높뼈 머리에 약간 파여져 있는 이제 오목한 면이 있어요. 오목한 면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높뼈 머리에 페임이 있다 해서 높뼈 머리 페임, 높뼈 머리 오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큰 오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포사라고 적어요. S 두 개. 예, A까지 해서 포사라고 부르는데 왜 작은 오목, 얕은 오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비아라고 부릅니다. V, E, A. 그래서 이렇게 포비아라고 부른다는 점, 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똑같은데 이제 영어로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안쪽에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붙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근육이 붙냐? 어떤 근육이 붙을까요? 맞습니다. 대퇴 이두가 여기에 붙게 됩니다. 근육 붙여보면 대퇴 이두근 자체가 이렇게 안쪽 면에 이렇게 붙게 돼요. 이렇게 안쪽 면에. 그리고 대퇴 이두근의 기능 중에서 팔꿈치에서는 플렉션의 기능도 있고 어깨에서도 플렉션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 이 전완부에서 포함해서 어떤 기능이 있죠? 슈피네이션의 기능이 있어요. 슈피네이션의 기능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높뼈 머리를 다시 한번 분리해서 보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었을 때 이 뒤쪽 면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상완 이두근이 내려와서 이렇게 안쪽 면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축이 아까 여기였죠. 그럼 이 안쪽 면을 잡아서 위로 잡아당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 면을 잡아서 위쪽으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슈피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완 이두근은 우리의 여기 안쪽 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축의 안쪽 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슈피네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고 뼈 모양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적으로 뼈를 보면서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인대를 한번 볼 건데, 우리 팔꿈치 인대의 대표적인 부분은 안쪽 곁인대가 존재를 하고요. 이 안쪽 곁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안쪽이란 단어가 메디얼이라는 영어로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MCL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좌쪽, 좌뼈 쪽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얼라죠. 그래서 얼라의 앞자를 붙여서 UCL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요거, 요거, 요거가 우리가 LCL이 되겠는데, 라테랄 방향의 LCL이 되겠는데, 여기가 당연히 노쪽이기 때문에 영어로 라디얼을 써서 RCL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인데가 여기 보시면 애뉴라 리가먼트라고 여기 보시면 적혀 있죠. 요 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애뉴라 리가먼트. 그게 뭐냐면 노뼈 머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축 돌림에 의해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인대가 그 노뼈 머리를 잡아줘서 노뼈 머리가 굴러가면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잡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가 자주 다치는 부위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아기 혹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 팔을 잡고서 가다가 팔을 이렇게 세게 잡아 당기면서 끌고 가실 때가 있죠. 그때 이 노뼈 머리가 이 인대에서 탈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뼈의 탈구가 자주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제 놀아준다고 팔 양쪽 세게 잡아 당기거나 그러시면은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강아지 같은 거 산책시킬 때 강아지가 조금 덩치가 큰 강아지인데 아이한테 잡게 했을 때 그 덩치한테 끌려가는 경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탈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노뼈 머리에 탈구가 일어나는 위치가 이 탈구가 인대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면 우리 붓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뾰족하게 튀어나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곳인데 붓돌기는 잡뼈의 붓돌기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노뼈의 붓돌기는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붓돌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서 찾을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랜드마크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손등 쪽으로 좀 오면, 손등 쪽으로 왔을 때, 붓돌기를 다시 체크해 보면 여기가 잡뼈, 여기가 노뼈였죠. 그럼 이 노뼈 붓돌기를 따라서 조금 안쪽, 내 몸의 안쪽 방향 들어오면 여기 약간 이 튀어나온 부분 보이실까요?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리스터 결절이라고 불러요. 리스터 결절. 이 리스터 결절도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 리스터 결절이 왜 랜드마크가 되냐면 제가 다른 거를 하나 좀 틀어볼게요. 여기 2번, 3번 이 사이에 이 부분이 리스터 결절인데 자, 우리가 손목은 익스텐션, 이제 익스텐션, 손목을 들어주고 손가락을 들어주는 이런 익스텐션을 만들어주는 근육들은 구획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구획, 2번 구획, 3번, 4번, 5번 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5, 6번 구역까지 나눌 수 있는데 이 2번, 3번을 구분해 주는 결절이 리스터 결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익스텐서 카피 레디얼리스 브레비스 그러니까 손목을 들어주는 근육인 거고 그리고 익스텐서 카피 레디얼리스 롱구스. 얘 두 개 다 손목을 들어주는 근육이죠. 근데 라디알 방향으로 우리 노뼈 방향으로 들어주는 근육인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는 근육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만지면 이 건들을 전부 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지가 정확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리스터 결절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만지냐면 우리 양쪽에 손목을 이렇게 잡아서 만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만져보셨을 때 이 양쪽 끝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이 노뼈 부분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또 손등 쪽에서 약간 만져지는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져요. 여기가 리스터 결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옆으로 이렇게 만져면 따깍따깍 걸리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엄지손가락 방향이 2번 구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몸쪽 방향이 3번 구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손목뼈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손목뼈는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외우시는 게 조금 쉬우세요. 왜냐면 좀 쉽게 외우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영어를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엄지손가락 쪽부터 볼까요? 여기가 스카포이드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게 손배뼈예요, 손배뼈. 손배뼈 자체가 이 배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손배뼈라고 부르는 거고 스카포이드 여기가 루나가 다리죠. 그래서 여기 반달뼈 그리고 이 트리커트럼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트리커트럼이란 뼈 위에 피지폼, 이 콩알뼈가 만져지는데, 콩알뼈는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뒤졌을 때 딱 닿는 위치가 이 콩알뼈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콩알뼈는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있는 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트라페치움, 큰 마른 뼈, 트라페조이드, 작은 마른 뼈, 카피테이트, 알머리뼈, 하메이트, 갈고리뼈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를 그냥 앞글자씩 따는 거예요. 그러면 S, L, T 여기 P였죠. 피지폼.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갈고리뼈, 하메이트, 그리고 카피테이트, 그리고 트라페조이드, 트라페치움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제 이게 되게 오래된 외우는 방법인데 저만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앞글자를 따서 보시면 어떻게 외우시냐면 여기 하메이트부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가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러면 호, 시, 탐, 탐, 파, 트, 라, 슈. 호시탐탐 파트라슈. 요렇게 외워주시면 생각보다 오래 기억 남고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호시탐탐 파트라슈. 한 세 번씩 따라해 보세요. 호시탐탐 파트라슈, 호시탐탐 파트라슈, 호시탐탐 파트라슈. 요렇게 외워주시면 매우 쉽다. 그래서 요게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호시탐탐 파트라슈면 일단 기억하자. 그러면 아, 여기에 어떤 뼈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손목에서는 알아야 될 굴이 두 개 있죠. 터널이 두 개가 있는데, 신경을 한번 먼저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널이 손목 터널이 하나 있죠. 손목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정중신경이 이 밑으로 지나가는데 보시면 인대는 아니고 이 플렉서 레티나큘럼이라 부르거든요. 플렉서 레티나큘럼. 레티나큘럼이 뭐냐면 지지대예요. 근데 우리 손의 근육이 여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 전완에서부터 이렇게 건을 타고서 손가락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건들을 지지해주는 이 띠가 없으면 이 근육을 수축하면 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속 튀어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건이 이렇게 꺾이면서 수축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지띠 역할을 하는 게 요, 레티나큘럼, 이 지지띠입니다. 이름인데, 요 밑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죠. 그럼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가 피지폼, 콩알뼈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뼈가 이제 갈고리뼈, 하미트였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손배뼈, 그리고 여기 큰 마른 뼈.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여기 지지띠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안에서 굴을 형성하는데 이 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목 터널이다. 요 굴이 손목 터널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 과사용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지지띠나 혹은 이 건들이 이제 두꺼워지게 된다. 그러면 이 손목신경, 정중신경 자체를 압박할 수 있게 되겠죠. 혹은 동맥을 압박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압박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손목터널 증후군이라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굴이 또 있어요. 무슨 굴이냐? 가이온 굴이라 부릅니다. 가이온 굴. 가이온 터널이라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빼볼게요. 아까 전에 이 피지폼과 하메이트 갈고리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가이온굴입니다. 옆에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존재를 하죠. 이 공간이 가이온굴인데 이 공간 사이로 어떤 게 지나가냐면 얼라널브가 지나가요. 자신경이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어플에서는 약간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틈으로 지나가서 우리 새끼손가락과 그리고 여기 내재근, 새끼손가락,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손가락 반과 내재근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혹은 저리거나.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굴은 몇 가지? 두 가지. 그 손목 터널, 그리고 가이온 터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노뼈, 그리고 잡뼈, 그리고 손목뼈, 그리고 그 주변에 쌓고 있는 인대들과 구조들, 그리고 터널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상완골이랑 연결해가지고 한번 쭉 복습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견갑골까지 한 번에 복습해 주시면은 얘네들은 기억하는 좀 더 쉬우실 것 같고, 뼈의 명칭들이나 근육들이 조금 더 쉽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